안녕하십니까. 모닝쇼 이건입니다. 간밤에 하반기 첫 거래일을 마친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채금리가 부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가장 상승폭이 컸다라는 점 굉장히 특징적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모닝 체크인으로 한 번에 모든 세계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글로벌 헤드라인 좀 체크해 볼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대선 가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관련된 내용 잠시 후에 보시고요. 그리고 장중에 미국의 경제 지표가 또 나왔는데요. 계속해서 고금리 상황에도 불구하고 단단했던 미국 경제가 이제 조금씩은 흔들리고 있는 흐름들이 숫자로 나왔습니다. 자, 세 번째는 테슬라가 장중에 급등을 했었습니다. 어떠한 이슈였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이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머크 세 종목들은 기술주의 상승 그리고 오늘 상승의 주인공들이었고요. AMD는 반대로 엔비디아의 그늘 밑에서 하락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오시면은 이슈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반기 3,000까지 우리나라 지수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내용들 나오고 있고요. 완성차에 대한 내용과 방산 그리고 여름철 휴가 앞두고 다시 한번 봐야 되는 항공주에 대한 부분들까지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증권사 리포트 3개가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세 종목 모두 다 목표가가 상향 조정되는 흐름입니다. 자동차 부품의 HL만도, 광고 쪽의 숲, 그리고 방산 쪽의 LIG 넥스원, 과연 어떠한 모멘텀들이 있을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 증시 3대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기분 좋게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오전장에 약간 흔들리긴 했습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게 되면서 잠깐 반락을 하기도 했었지만 결국에 어제 얘기했던 반기말 수급 요인이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서 기술주에 많은 상승세가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지금 국채 금리가 급등했다라는 점과 그리고 경기가 좀 불안하다라는 그런 내용들에 의해서 올라간 종목보다는 하락한 종목이 더 많았던 미국 증시였습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소식이 나왔는데요. 전 대통령이 이 대선 뒤집기 재판과 관련해 약점이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청신호가 켜지면서 선거 이후로 이런 결과가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일입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2020년 미국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16 의회 폭동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주장한 면책특권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측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공식적 행위에 대해 절대적인 면책특권이 있지만 비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6대 3으로 일부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하급심 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면책특권 적용 여부를 판단하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에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혐의는 다시 한번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오는 11월에 치러질 대선 전에 판결이 내려지기는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 승리해 내년 1월 대통령에 취임한다면 법무부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자신에 대한 공소를 취하하거나 재판을 퇴임 이후로 연기할 가능성까지도 제기됐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 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되겠습니다. 3개월째 위축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현지 시간으로 1일 공급자 관리 협회는 6월 미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48.5포인트를 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전달보다도 소폭 하락을 한 것이고 50 밑에이기 때문에 3개월 연속으로 위축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의 제조업은 고금리와 재화 수요 둔화 속에서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하위 항목을 보게 되면 원자재 비용 지급 지수가 전달보다 하락한 52.1포인트를 기록하게 되면서 원자재 비용 부담이 한풀 꺾였고 지난해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고금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지력을 보여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제조업 경기와 고용의 일부 둔화 조짐이 감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서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이 오는 9월과 12월 총 2차례 금리를 내릴 것이다 라는 쪽으로 베팅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은 강세를 보여줬던 테슬라입니다. 6% 급등하는데요. 지난 1월 24일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이날 시장 종목 중에서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209달러의 거래를 마치는 모습인데요. 우선 테슬라가 오는 2일입니다. 곧 내일 정도 되는데요. 지난 2분기 인도량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이미 월스트리트의 기대치는 낮을 만큼 낮아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적으로 더 내려갈 확률이 적어지는 거고요. 금융정보업체인 LSEG 애널리스트 12명 중 7명이 지난 3개월 동안의 2분기 추정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2분기에도 테슬라의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이제 단기 실적보다는 장기 성장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표적인 애널리스트죠. 웨드부시의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가 테슬라는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라기보다는 AI와 로봇 공학 회사에 더 가깝다고 계속 투자자들은 믿고 있고, 시장의 관심이 오는 8월 8일 공개 예정인 테슬라의 로봇택시, 무인택시로 확실히 옮겨갈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머스크 CEO가 택시 회사인 우버 CEO를 팔로워했다라는 점도 시장에서는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데 한 몫을 했습니다. 특징주 보겠습니다. 애플 보시죠. 자, 올랐습니다. 새로운 에어팟이 대량 생산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 속에서 상승을 한 건데요. 대표적인 애널리스트 고밍치 애널리스트의 SNS에 따르면 새로운 에어팟과 비전 프로의 매출 시너지가 기대되고, 또 여기에 더해서 인도의 스마트폰 판매량까지 기대된다는 것이 시너지를 일으키게 되면서 애플이 거의 3% 올라갔습니다. 지금 216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번 주 계속 치고 올라오고 있는 아마존 보실 텐데요. 데이터 센터의 투자에 진심이다라는 그런 내용 속에서 2%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지금 나오고 있죠. 197달러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앞으로 10년 동안 대규모 투자 단행하고요. AI 산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라고도 천명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제약바이오 쪽에서 골라와봤습니다. 유일하게 초록불을 강하게 띄었던 머크입니다. 자, 알테오젠하고 관련이 있죠. 유럽에서 자사치료제가 허가가 났는데요. 유럽 의약청 산하 의약품위원회에서 이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가 허가나게 되면서 매출에 대한 기대감 반영됩니다. 3.3% 오른 127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짝 하락한 종목인데요. 엔비디아의 대항마 중에 하나죠. AMD가 되겠습니다. 제품 생산에 부담을 느끼면서 하락했다는 내용인데요. 이 HBM의 수급 자체가 엔비디아에서 지금 더 이상 흘러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품 생산에 압박을 받고 있다는 시장의 분석 속에서 이날 2.7% 하락했습니다. 157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